그러니까 오늘 제가 보니까 제가 원래 이제 리틀 김미경이라는 호칭을 잘 안 붙이거든요. 근데 붙여도 될 것 같은 게 너무 부지런하시고 되게 저는 이제 그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되게 여리고 그런데 끈기도 있으시고 머리가 좋으신 것 같긴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너무 부지런하신 데다가 가만히를 안 계시고 막 여기저기 막 하고 정말 역동적이고 되게 카리스마가 있으셔요.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리틀 김미경이라고 제가 호칭을 붙여드릴게요. 이거 영광입니다. 자, 이제 저기 MKY에서 이 블로그 비밀과를 들으신 분이 무려 5,000명 이상이세요. 지금까지 누적이, 그죠? 10년 노하우를 다 푸셨어요. 블로그에 대한. 아깝진 않으세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강의 가면 진짜 100%다 풀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거 다 알려주면은 너 노하우를 다 뺏기는 건데 왜 그러냐. 근데 저는 제가 책을 쓰거나 제가 강의를 하는 거는 이미 제 손을 떠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잘 되라고 저는 강의를 하는 거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강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강의라는 수익 모델이 저의 100%로 본다면 그 제 큰 중심이긴 해요. 50%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니까. 하지만 그 외에 50%는 저는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의 어떤 목숨줄은 아니라는 거죠. 생계 그런 거는. 그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저는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9살 때까지 직업이 13가지였고 정말 변변치 않은 벌이로 29살까지를 보냈고 그리고 이렇게 돈을 꾸준하게 잘 벌기 시작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태로 잘 벌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랑 평범한 그런 엄마로서 또 워킹맘으로서 이렇게 지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에게 진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가까운 멘토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옆집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이런 사람이 정말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강의를 통해서 많이 전해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아까도 뭐 저를 섭외하실 때 뭐 인간적인 모습에 끌렸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저는 되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무대에 설 만큼의 끼가 많거나 무대 체질인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진 어떤 장기, 블로그는 저는 장기잖아요. 제가 가진 장기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 저는 제 장기를 충분히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그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진심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콘텐츠를 진짜 다 풀었거든요. 맞아.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들 희망 가정을 막 열어달라고 하시는데 내가 오늘 필요하잖아. 아니, 그것도 따라가기가 너무 버거워요. 그래요? 숨차. 저 사실 두세 번 들었거든요. 네. 아직도 그거 다 못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제가 커리를 욕심을 냈냐면 사실은 되게 죄송하기는 해. 왜냐면은 그 따라가기 힘든 커리거든요. 20강의 그 모든 거를 완수하면 정말 퍼펙트 하신 분이에요. 그 따라가는 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제가 10년을 해온 걸 20강이 없잖아요. 그냥 그 말 하고 싶었어요. 그 압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치를 여러분들이 20강의 결과치를 제 10년치를 따라가려고 욕심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그냥 가볍게 그 20강에 대한 내용을 우선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다져가는 거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시간을 두면서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욕심을 왜 냈냐면 진짜 거기 정도까지만 하면 자기 스스로 블로그를 통해서 창업을 하든 뭐 자기 사업을 하든 할 수 있는 노하우는 다 넣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더 섬세해지고 조금 더 기획이 좋아지고 조금 더 팔로우의 어떤 이런 응집력이 좋아지면 성과가 더 많이 나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진짜 다 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맞아. 네. 전 들어봤고 또 사실 이 책에도 블로그 팁들이 나와요. 네, 그렇게 네. 된 블로그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 여기서 이제 요약 정리가 되기 때문에 꿀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되게 표시 많이 했잖아요. 이게 그만큼 많이 인분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네. 스마트 스토어 얘기도 약간 있고 하지만 이거 너무 저는 블로그 돈 내고 들었는데 여기에 너무 녹여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요. 강의는 강의에 10분의 1 정도가 네, 들어가요. 진짜 강의에 정말 많이 넣었고요. 맞아요. 네. 이 책은 사실 어떤 하우투적인 부분에 100%를 넣진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이 책이 저랑 고객들과 또는 독자들과 연결하는 다리 역할로서 쓴 거지 이 안에 하우투를 다 넣지 않는 게 이 책을 지금 제가 저자 특강을 지금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3월까지 그게 끝나면 4월부터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콘텐츠로 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그냥 시작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요약본과 그냥 전체 개요를 훑는 정도의 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더 섬세한 부분은 콘텐츠를 통해서 계속 호흡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려고 해요. 이분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요. 보면 기승전결 라이프가 그냥 기승전결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콘텐츠 아까도 저희가 코칭 받으려고 했던 게 콘텐츠가 뭔지는 모르겠고 그거를 어떻게 브랜딩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데 진짜 전문가심 느껴. 그러니까 100에 하나가 아니라 1000에 하나, 1000에 하나 나올까 말까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아까 여기 댓글에도 있지만
MKY 강의 중에서 블로그 강의가 최고였다. 단연. 아, 그런 진짜요? 분도 계신데 가장 인상 깊은 성장 후기가 분명 있으시잖아요. 네. 그 딱 한 사람이 꼽는다. 딱 한 사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떤 여기에 찾아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저희 오픈식 할 때 찾아오신 분이 알고 보니까 우수 후기를 뽑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제게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1차적으로는 그 우수 후기자를 MKY에서 걸러주셨고 그 30명 안에서 이제 이렇게 뽑을 거다 하면서 저한테 이제 주셨는데 저는 그 우수 후기자 처음에 나온 그 30명에게 모든 그 댓글을 달아드렸고 거기에서 이제 전체를 봤는데 제가 만났던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냥 애기 엄마인데 되게 그냥 여리여리하고 되게 순수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셔서도 너무 순수하게 이제 왔다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SNS나 블로그에서 하는 활동들에서 성과를 내면서 발전해 나가는 걸 제가 팔로워로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걸 보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꼭 이렇게 내가 막 키운 사람은 아닌데 왜 내 자식 같은 그런 것처럼 그런 약간 내가 애정을 가진 어떤 누군가가 그 열심히 하는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분의 아이디를 좀 공개해 주시면 저희가 팔로워해서 같이 성장하는 아, 그분이 원하실지 아닐지 모르겠다 이거는 우선은 네. 그런 분이 계셨고 네, 여기 저기 사람닷컴이라고 저거 글씨를 네네. 써서 오셨어요. 아. 네, 직접 써가지고 그때 오픈식 때 선물로 주시고. 네,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후기가 너무 많아서 좋은 후기. 네네. 또 다른 분도 그 MKU 강의 중에 진짜 단연 최고였다고 얘기하시고 뭐 5,000명 이상이니까 그들 중에 성장한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10%만 돼도 네. 엄청나니까. 근데 뭐 후기 그래서 멋진 보니까 일이 뭐 20배 넘게 방문자 많이 늘고 뭐 이웃도 뭐 그렇게 넣으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 네,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에드포스트로 수익 내신 분들도 되게 많았고 후기 중에 이런 후기도 있었어요. 태어난 너무 많이 당첨돼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너무 뿌듯하죠. 왜냐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했는데 진짜로 결과를 가져가신 분들이 인증을 해주신 거니까 그래서 사실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마케터가 되어주셨거든요. 제 강의를 들어주신 맞아요. 분들이 자발적으로 마케터가 되어주셔서 주변에 추천을 많이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또 2기도 많이 모집이 돼서 지금 제가 들은 걸로는 1,000명 넘게 이제 또 신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2기가 또 있나요? 네. 아. 2기가 모집이 되고 그럼 지금 저는 상시로 모집. 그럼 1기만 5,000명이. 네, 5,200명. 네, 1기만. 저는 지금 무적이 그랬다는 아, 아니에요. 1기만 5,200명 정도? 네. 와, 작가님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자, 사랑닷컴 대표님이세요. 어떤 일을 하는 회사입니까? 여기는 이제 사람과 책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저는 이제 퍼스널 브랜딩 쪽으로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KYU에서는 퍼스널 브랜딩 얘기를 좀 되게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미 이제 다른 강사진이 이미 다 네네네. 이제 연결되어 있었고 저는 그래서 블로그 파트를 맡아서 들어갔는데 원래 저는 이제 저자의 브랜딩이나 이런 북마케팅 쪽을 좀 집중적으로 해왔어요 그동안. 그래서 북콘서트라든지 저자의 어떤 마케팅 그리고 매니지먼트를 해서 지금 제가 모시고 있는 작가님이 남희숙 작가님. 네, 다들 글쓰기 책쓰기에서 네네. 만나셨을 텐데 저희 남희숙 작가님 이제 매니지먼트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해외에서 이렇게 같이 그 콘서트도 여러 번 갔고 그래서 덕분에 유럽 여행도 이제 다녀왔었고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사로서도 컨설턴트로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책을 만드는 대행 같은 사업들도 하고 있어서 지금도 이제 하이어베듀라고 장희지 대표님이 하시는 어떤 독서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10몇 명이 또 책을 쓰고 계세요. 그런 책을 저희 회사에서 이제 대행해서 만들고 있는 일도 하고 있고요. 되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진짜 너무 멀티에 혼자가 아니신 것 같아요. AI예요. 너무 많아요. 세상에 멋진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반했습니다. 자, 교수님이시잖아요. 또 네, 그쵸. 서양대학교 경영학과 겸임 교수님이세요. 네. 자,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동시다발적으로 하시잖아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저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이번에 저자 특강을 돌면서 계속 100%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모두 궁금한 궁금한 거죠. 왜냐면 엄마이면서 네, 그렇죠. 애기 케어하면서 집도 혼자 하면서 저희 또 싱글맘이잖아요. 엄마 애기 혼자 키우는 한부모 가정에다가 거기다 또 대학교 교수하면서 사업하면서 또 제 방송하면서 개인 활동하면서 살림도 하니까 그러니까 다들 뭐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 시간 관리하는 거 저는 구글 캘린더 하나밖에 없어요. 네, 저는 스케줄러 하나를 잘 안 쓰거든요. 그냥 구글 캘린더에 날짜에 스케줄 넣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제가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시간 관리를 강의하시는 이인복 저자님이라고 계세요. 그 대표님이 얼마 전에 여기 사무실 미팅하러 오셨었거든요. 제 책 사인 받는다고 놀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똑같이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나는 시간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시간 관리를 어떻게 잘하는지 물어본다. 그래서 저 시간 관리 안 해요 라고 대답하기가 어느 순간부터 민망해졌다. 그래서 나 대표님 하는 강의
좀 소개시켜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이번에 클래스톡을 또 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강의를 제가 지금 수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어떤 시간 관리를 정리해볼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오픈 채팅방에서 그때 공유해주신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클래스톡. 네, 인도 대표님. 그러시구나. 그거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저는 시간 관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잠도 좀 없고 체력도 좀 좋고 이게 좀 어제도 댓글 뭐 하고 한 2시 반에 저도 안 자고 네네. 있었거든요. 그때도 안 주무신 거죠?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모르겠어요. 어제는 조금 그래도 좀 잤고요. 네. 그저께 밤을 샜어요. 어제 제가 한서울교육, 그러니까 오늘 한서울교육, 한서울 플라톤이라고 하는 네네. 국서논술교육 하는 그 회사에 오늘 기업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기업 강의가 일주일 전에 들어왔어요. 근데 원래 기업 강의 되게 오래 시간을 두고 들어오는데 그게 갑자기 잡힌 강의여가지고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또 트렌드 강의라 그래서 교육적으로 트렌드 강의를 준비해달라고 하니까 전혀 안 하던 또 새로운 걸 또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되게 이제 급하게 밤을 새면서 이제 준비를 했더니 어제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근데 어제 또 오전에 스케줄이 있었고 또 밤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낮잠을 좀 잤습니다. 네. 지금 저는 진짜 놀라운 게 한 번 질문을 딱 하면 속사포처럼 쫙 나오시는데 놀라워요. 진짜 놀랍고 너무 존경스러워요. 자, 이제 우리 다른 이야기 할 건데 오디오 클립을 아직도 저도 근래에 알았거든요. 오디오 클립이라는 네네. 플랫폼이 있다는 거. 네. 거기에서 덕업일치라는 진행 활동하고 계세요. 네. 저도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들어봤는데 너무 그러니까 라디오 듣는 기분이야. 인터뷰한 내용을 그대로 또 오디오로 네. 올리셨잖아요. 덕업일치 오디오 클립. 덕업일치란 말이 생소한데 그거를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무슨 뜻인지.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거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 덕질한다, 덕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덕업일치는 내가 좋아하는 일로 업을 삼는 사람. 그래서 덕후가 그 업이 된. 그래서 덕질이 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덕업일치의 그 방송이 시작되면 이런 카피가 나와요. 일이야 놀이야 좋아하는 일로 맞아.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덕업일치 휴먼 브랜드. 오늘의 게스트는 이렇게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세련이 들으니까 너무 좋죠. 아 그래요? 그걸 제가 항상 라이브로 녹음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게스트가 이렇게 오셔서 자 이제 방송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일이야 끝이야? 놀이야 이렇게 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아니 이게 녹음이 아니라 라이브였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대본 이런 것도 없고요? 네 저희는 대본은 따로 없고 그냥 이런 어떤 가이드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메인으로 질문하는 가이드가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면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라이브로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근데 놀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자의 어떤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제 해왔다고 했잖아요. 2015년부터 쭉 해왔고 그거를 계속 누적해올 채널이 필요했고 저는 사실 유튜브라는 채널은 좀 익숙하지 않은 게 제가 오늘은 그래도 강의를 하고 이러니까 뭐 정장도 입고 있고 그러고 있지만 사실 저는 평소에 화장도 잘 안 하고 다니고 되게 이제 편하게 다니고 항상 운동하시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늘 그냥 프리한 자유로운 영혼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격식에 맞는 자리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건 있지만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엄마처럼 다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유튜브는 아무래도 영상으로 하니까 뭔가 다 꾸미고 정돈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수고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라는 채널을 시작하기가 좀 항상 어려웠어요. 지금도 그래서 자주 못하고 있고 그냥 필요할 때만 이제 쓰고 있는 어떤 서포트 채널로서의 주 채널이 아닌 부 채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디오는 뭔가 그런 격식 없이도 내가 이제 그 컨텐츠만으로 그리고 그 안에 스토리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팟캐스트 1세대예요. 네. 박공수 나오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팟캐스트를 거의 한 8개 정도 방송 운영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로 팟빵에서 전체 2위 그리고 코미디 카테고리에서 컬투쇼보다 더 높은 순위 1위도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정말 팟캐스트 1세대는 코미디 카테고리. 작가님 웃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약간 풍자 같은 게 들어간 코미디 쪽으로 이제 풀었어요 콘텐츠를.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방송이 되게 많은데 뭐 7중 남녀 이래가지고 그 잠에 취한 상태로 남녀가 대화를 한다. 그다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남녀가 대화를 한다. 이런 컨셉. 그런 약간 연애에 대한 얘기나 이런 되게 가벼운 콘텐츠도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었으니까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서민 외과 의원 해가지고 그 뇌가 깨어야지 뭐 된다 해가지고 약간 시사분자 같은 것들도 했었고 되게 다양한 컨셉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성형외과 그 다니면서 전문의 만나서 그 굿다터와 의자매 해가지고 의사가 맺어준 자매 해가지고 성형이나 에스테틱 이렇게 경험 많은 사람과 저는 하나도 안 했거든요. 자연인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자연인과 이제 둘이서 전문의를 모셔놓고 이 많이 해본 사람의 입장과 안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성형외과 의사랑 이렇게 대화 나누고 피부과 의사랑 대화 나누고 이런 또 방송도 했었고. 근데 그게 빵 터졌나요? 그러니까 모든 방송이 제가 다 카테고리 상위에 다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너무 재밌다. 지금 제일 안 되는 방송이 사실 덕업일치예요. 근데 14,000명이나 구독 이미 되고 이게 안 되는 건가요? 네. 14,000명. 그러니까 14,000명이라는 구독자는 괜찮은데 청취율이 너무 낮아요. 이 채널 3명이 듣기 너무 좋고 제가 일부를 들었거든요. 네. 그 성함이 네네. 그 누구시죠? 정보영 정보영 네, 아나운서. 네, 아나운서 잠깐.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음색이 워낙 좋고 하신데 그분 더 좋으시니까 그럼요. 네. 전달력이나 뭐 이런 거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그 감성에 취해가지고 너무 계속 집중해서 들었었어요. 네.